어머니, 저 민수예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하윤이랑 같이 살아보려고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라니.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다.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온다고 하니 나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다. 뽀글거리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거울을 봤다. 그래, 이만하면 됐어.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와 하윤이가 들어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당당한 아가씨였다.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 하윤이에요. 서하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수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마저 시원시원했다. 나는 얼떨떨하게 그녀를 맞았다. 내 눈에 비친 하윤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훤치한 키, 세련된 옷차림, 똑 부러지는 말투.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어서 와요, 하윤양. 하윤양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평생 바래온 며느리인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먼저 동거라니. 어머니, 일단 짐부터 풀게요. 하윤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는 짐 가방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 괜히 빈 그릇들을 만지작거렸다. 이 그릇에 가득 담아주고 싶었던 따뜻한 밥과 국,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떠올랐다. 이 모든 걸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완성시키고 싶었다. 그래, 일단 들어왔으면 된 거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윤은 짐을 풀더니 노트북을 꺼내 능숙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하윤이는 일이 좀 많아서요. 저희 방에서 좀 쉬면서 작업할게요. 민수가 나를 배려하는 듯 말했지만 내 귀에는 어머니, 하윤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아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마치 내게 우린 당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평생을 어머니와 아내의 이름으로 살아왔다. 내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완벽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완벽의 끝에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 그때 민수와 하윤의 방에서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렸다. 하윤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자기야, 우리 청첩장 언제 찍어? 청첩장, 결혼을 한다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하윤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청첩장 언제 찍어? 그 말은 마치 내게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안심했다. 그 순간만은 아들이 말한 동거라는 단어를 잊을 수 있었다. 그래, 잠시 머물다 갈 것처럼 굴더니 속으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괜스레 싱크대 앞에서 기분 좋게 흥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다.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메뉴였다. 어머니, 제가 아침 차릴게요. 하윤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앉아서 기다려요. 이제부터 우리 하윤양 아침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하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나는 밥을 푸고 국을 뜨고 반찬을 접시에 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 작은 밥상에 담았다. 자, 맛있게 먹어요. 된장찌개 냄비를 식탁 중앙에 놓았다. 민수는 맛있겠다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윤은 된장찌개 냄새를 한참 맡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먹고는 아,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왜 더 먹지 않는 걸까? 내가 눈치를 보며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너는 어떠냐? 엄마, 맛있어요. 하윤이도 입맛에 맞나 봐요. 민수는 내 눈치를 보며 하윤을 두둔했다. 하지만 하윤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겨우 한두 숟가락을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오늘 회사 동료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약속이 있다며 나갈 수 있을까? 하윤 양, 그래도 우리 집에서 첫 아침 식사인데. 내가 말을 흐리자 하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던 걸까? 나는 억지로 웃으며 하윤을 보냈다. 며칠이 흘렀다. 하윤은 여전히 집안일에 무관심했다. 퇴근 후에는 방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거나 주말에는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매일같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하윤의 책상에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2025년 9월 24일 비혼식 D-30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비혼식. 나는 그 단어가 낯설었다. 결혼식도 약혼식도 아닌 비혼식이라니.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비혼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아, 그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걸 기념하는 거죠. 민수의 말에 내 머리가 멍해졌다. 다시 하윤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비혼식 D-30, 결혼은 인생의 낭비. 내 삶은 나의 것. 다이어리 곳곳에 적힌 문구들이 내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이것 봐라. 날 가지고 논 거였어? 내 아들까지 속이고.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거짓이라는 사실에 나는 절망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내 아들을 되찾아와야만 했다. 내 손에 들린 하윤의 다이어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그 안의 글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비혼식, 결혼은 인생의 낭비. 마치 내 삶의 전부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하윤은 내 아들을 사랑하고 곧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녀의 진짜 속내는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있었다. 내 아들을 결혼이 아닌 동거에 묶어두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이를 갈았다. 그래,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킬 내 가정을, 내 아들의 미래를 이대로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지. 예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 아들을 유혹해 내 아들의 인생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이였다. 나는 이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민수와 하윤이 정말 결혼을 약속했는지였다. 내가 청첩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대화가 사실은 비혼식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너희 청첩장 언제 나오니?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좀 돌려야 하는데. 민수는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저희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그의 대답에서 나는 확신을 얻었다. 청첩장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결혼이 아닌 정말 동거일 뿐이란 말인가? 나는 민수에게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경로를 통해 하윤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하윤이 다니는 회사와 부서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무작정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윤 팀장님,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요. 내 말에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팀장님 시어머니요? 팀장님은 비혼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비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셨는데요.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박혔다. 하윤의 다이어리 속 비혼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럴 수가.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민수도 알고 있는 건가? 내 아들마저 날 속인 건가? 아닐 거야.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어머니와 아내로 살아온 나에게 결혼하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사랑한다던 예비 며느리라던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하며 우리 집에 들어와 나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예비 며느리 하윤을 향해 복수를 다짐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내 아들을 속이다니.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끝내는 사람은 나여야만 했다. 그래,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너희 둘의 동거를 내가 끝내주마. 나는 내 그릇에 담을 따뜻한 밥 대신 차갑게 식은 진실을 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윤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어 민수가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계획이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윤의 비혼식이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 앞에서 비혼식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민수도 더는 그녀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손으로 아들의 사랑을 끝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망설였다. 그러다 문득 하윤이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론가 가는 것이 생각이 났다. 토요일, 나는 하윤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차가 없는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를 쫓았다. 좁은 시골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햇살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육원, 이런 곳에 하윤이가 왜? 나는 의아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 엄마 하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하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내가 집에서 보던 차가운 표정과 달랐다. 온기가 가득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윤은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뽀뽀해주면 금방 나을 거야. 하윤은 아이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는 아이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나는 평생 민수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민수가 넘어졌을 때 나는 언제나 남자니까 울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하윤의 다이어리 속 결혼은 인생의 낭비라는 문구가 그녀의 개인적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하윤이 보육원 원장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원장님, 이번 달 후원금은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마련했습니다. 하윤의 말에 원장이 감동한 듯 말했다. 아이고, 고마워요. 민수 군도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아이들 밥까지 다 먹이고 갔어요. 역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내 아들 민수와 하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나는 하윤이 거짓말쟁이에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기주의자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숨겨진 모습과 아들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 내 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이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 그릇에 따뜻한 밥 대신 흙을 채우려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조용히 보육원을 빠져나왔다. 내 마음 속에서 복수심은 사라지고 처음으로 하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하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내 눈에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속인 가짜 며느리가 아니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불리며 진심으로 웃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하윤을 감시하는 대신 그녀의 삶에 대해 알아보자고 생각했다. 하윤 양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물었다. 하윤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결혼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늘 결혼이 행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완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작이 아니라 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궁금해졌다. 아니, 왜요? 하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꿈은 훌륭한 가정주부였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정주부로만 사는 걸 답답해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두 분은 매일 싸우셨고 결국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끝이 되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윤의 이야기는 내 삶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다. 나 역시 남편 뒷바라지와 육아, 그리고 시어머니 병수발 때문에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가. 그 공허함이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하윤이의 빈 그릇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그녀 스스로가 채워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에서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결혼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내 모습이 하윤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하윤을 미워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봤다. 시어머니 병수발,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나보다 더 소중했던 내 아들 민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텅 빈 집, 텅 빈 마음. 나는 그동안 결혼이라는 틀 안에 나의 빈 그릇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하윤 양, 어제 이야기 고마웠어요. 내게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밤이었어요. 하윤은 나의 변화에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평생 해왔는데 결국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윤 양은 자기 삶을 아주 잘 채우고 있군요. 멋진 것 같아요. 내 진심 어린 말에 하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그릇에 가족의 것만 담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그릇에 뭘 담을지는 이제부터 어머니가 정하는 거예요. 하윤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며느리와 아내, 엄마로 살아온 나에게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삶을 채울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가족이 다 떠나버린 후 빈 그릇에 대한 집착이 아닌 빈 그릇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 안의 외로움과 상처를 마주했다. 그리고 하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비혼주의는 결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랑을 지키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이제는 하윤의 뜻대로 하라고 말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이제 괜찮아. 하윤이랑 결혼 안 해도 돼.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민수는 내 말에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엄마,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결혼인데. 나는 민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윤이는 하윤이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엄마도 이제 그걸 이해해. 이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억누르고 싶지 않아. 내 진심 어린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결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수의 고백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이 내 그릇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힘겨웠을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 모든 거짓말의 시작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아들을 용서하는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때 하윤이 방에서 나왔다. 민수 씨, 잠깐 나 좀 봐요. 하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귀를 기울였다. 민수 씨,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렸죠? 우리 결혼 안 한다는 거요. 응, 이제 다 괜찮아. 엄마도 우리 이해해 주셨어. 이해? 우리가 계속 어머니를 속여왔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다 끝내야 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민수 씨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한 관계는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그리고 이내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하윤을 붙잡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결국 아들의 사랑을 끝내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그저 내 빈 그릇을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 욕심이 아들의 행복을 부숴버린 것이다. 나는 텅 빈 그릇이 아닌 이제는 부서져 버린 내 마음을 붙잡고 절망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다. 나는 아들의 사랑을 되찾아주기 위해 하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나는 하윤을 말리려 방으로 들어갔다. 하윤은 이미 짐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민수는 하윤의 손목을 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이해한다고 하셨어. 결혼 안 해도 돼.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를 속이면서 시작한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하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내 마음마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아 나는 용기를 내 하윤의 앞에 섰다. 하윤 양, 가지 마요. 하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어. 내가 아들을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고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윤 양을 이용하려고 했어. 민수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야. 다 내 탓이야. 내 말에 하윤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평생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하윤 양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 빈 그릇을 채워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윤 양은 자신의 그릇을 자기 삶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하윤 양이 부러워요. 나는 내 텅 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윤에게 털어놓았다. 평생을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로만 살아온 내 삶의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을 고백했다. 하윤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는 제가 겪은 아픔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수 씨를 사랑하면서도 선뜻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어요. 알아. 이제 다 알겠어. 그러니 제발 가지 마요. 민수는 진심으로 하윤 양을 사랑해요. 나도 이제는 하윤 양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싶어. 며느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알려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내 진심 어린 말에 민수도 눈물을 쏟았다. 하윤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결혼은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와도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저와 어머니가 원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하윤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틀 깨고 이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민수는 하윤을 끌어안았다. 하윤아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솔직하게 시작해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다. 거짓으로 덮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났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족을 완성한다는 것을. 나의 텅 빈 그릇은 하윤이가 전해준 작은 온기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동거를 시작했다. 더 이상 억지스러운 며느리 노릇도 부담스러운 결혼 압박도 없었다. 하윤은 여전히 주말마다 보육원에 갔고 나는 그런 하윤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하윤은 내게 이제야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어머니랑 지낼 수 있게 되어서요. 나는 하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마워. 하윤 양 덕분에 내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의 그릇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배우기 위해 동네 화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서툰 분놀림이었지만 캔버스에 색을 칠할 때마다 내 마음 속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윤은 내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제가 보육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을 그린 그림이래요. 어머니의 그림이 딱 그래요.
하윤의 말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이제야 내 빈 그릇에 내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예쁜 액자가 들어 있었다. 액자 속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 민수 씨와 제가 같이 만들었어요. 결혼이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나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텅 비어 있었던 나의 그릇은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하윤의 따뜻한 이해와 민수의 진심, 그리고 나 자신의 새로운 삶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나의 그림들이 걸린 전시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민수와 하윤도 있었다. 그들은 내 그림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그들의 사랑이 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3개의 작은 그릇.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 물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민수의 따뜻한 미소로 채워져 있었다. 더 이상 텅 빈 그릇은 없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은 억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빈 그릇을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드라마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